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근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많이 의아해하세요, 사람들이. 왜 정부에서 집값은 잡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요즘 보면은 부동산에 굉장히 호황이에요. 의외로 호황이고 물건도 없고 사람들이 더 다급하게 좀 집을 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일단은 저는 제 생각은 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있는데 정부에서 자꾸 규제적으로 묶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토끼몰이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꾸 모니까 이제 규제 지역이 아닌 곳으로 자꾸 이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비규제 지역인 현재 뭐 운정신도시라든지 김포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이 요새 많이 좀 급등하고 있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끼몰이요, 토끼몰이. 그 다음에 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 묶이기 전에 이제 먼저 진입하려고 또 이제 그런 매수세도 있고 상당히 그래서 거래도 좀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 전에 집을 사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강남도 이제 뭐 집값이 뭐 오른 상태에서 계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규제 문제는 규제 역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규제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자꾸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빈틈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규제에서 벗어나는데 이런 쪽에 더 몰리게 되는 거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다는 거는 왜 그 지역만 토지거래 허가를 묶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지역, 그러니까 대치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남구 삼성동 이쪽 일대를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묶는다는 거는 그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영동 뭐 지하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잠시 쪽 개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GTS도 삼성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의 핵심 축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핵심 축, 부동산의 가장 메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기는 이제 한정 판매다. 한정판이기 때문에 한정 판매 마지막으로 이제 진입을 노리려고 하는 수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점점 더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은 더 비싸지고요. 특히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지역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정부의 의도가 어땠든 간에 그런 결과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정말 그 비싼 집은 더 비싸지고, 네. 그리고 더 싼 집은 이제 오히려 이제 양극화만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꾸 이제 토끼몰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도 어떠냐면 집을 빨리 사야 되는구나 지금.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꾸 규제로 묶이고 대출도 묶이고 대출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점점 그 비규제 지역도 없어지고 점점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정말 집을 못 사는구나. 대출도 못 받고 대출 한도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집을 못 사게 되니까 빨리 사자. 이런 지금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도 이제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몰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쫓기듯이 집을 사는 거예요. 쫓기듯이. 그래서 요즘 그 굉장히 매수세가 굉장히 활발하고 어, 시장에 이제 매물도 많지 않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분석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분석한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어, 현재 그 조정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조정적에 묶인 다주택자들은 지금 팔면 이제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더 안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요. 물론 이제 법인이 갖고 있던 매물들은 이제 좀 부담스러우니까 법인이 갖고 있던 매물들은 좀 일부 나올 수도 있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매물들은 이제 시장에 오히려 안 나오고 최근에 이렇게 증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증여를 하거나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뭐 세금 크잖아요. 세금 뭐 최고 세율 3주택 이상이면 62%인데 3주택 62% 세금 내면서까지 굳이 집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차라리 자식들한테 증여하겠다. 어차피 자식들도 이제 자녀들도 클 텐데 다주택자들은.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뭐 또 어차피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올 거란 얘기죠. 자, 그리고 뭐 솔직히 그 서울에 있는 규제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물론 이제 빚을 엄청 내서 사신 분들도 뭐 간혹 있겠지만 사실 여유들이 있으세요. 여유들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안 팔아도 된다. 네, 안 팔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증여가 많이 늘어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비규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 해봤자 운정이나 이제 김포 같은 경우잖아요. 근데 요번에 비규제에서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비규제 지역에 있던 어떤 게 바뀌냐면 비규제지에서 규제지로 묶이게 되면 가장 이제 핵심이 이제 양도세거든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양도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비규제 지역 원래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규제지로 묶이면 1주택자 비규제 지역은 2년 거주 요건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묶인다 하더라도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주택자는 규제 지역으로 묶인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비과세로 팔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비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들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비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규제지로 묶이게 되면은 양도할 때 양도 시점에 양도세를 매기기 때문에 양도 시점에 규제지로 묶여 나서 양도 시점에 다주택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주택은 일반 세율의 10%, 그 다음에 3주택은 일반 세율의 20%가 더 이제 가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 일단은 그 비조정 지역의 1주택자는 그냥 어차피 조정지로 묶인다 하더라도 비과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지금처럼 그 매수 심리가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오는데 매수 심리가 조금 좀 덜하긴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1주택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이제 다주택자, 비조정적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고 이제 일반 세율이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한 번 정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팔아서 양도 차익을 올리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운정신도시나 그 수도권만 얘기하는 겁니다. 운정신도시나 이제 파주 쪽이나 이제 김포 쪽은 규제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한 두세 달, 빠르면 뭐 한 달, 뭐 늦어지면 한 두세 달 정도의 규제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지역 쪽에 그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양도 차익, 그러니까 일반 세율일 때는 6에서 42%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양도 차익에 따라서.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좀 갈아타는 전략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2년이 이제 경과가 이게 1년이지.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는 1년이죠. 현재까지 1년인데 이제 내년에 이제 2년으로 바뀌긴 하는데 1년만 지나도 일반 세율이고 그다음에 분양권 같은 경우 2년 지나지 일반 세율이잖아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소지하시는 분들도 뭐 2년이 경과했다고 하면은 일반 세율로 한번 매도하는 전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다주택자라면 한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 비규제 지역을 늦게 샀으면 기존 주택을 이제 팔고 1주택으로 만든 다음에 조정적으로 묶인다 하더라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방식으로 또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집값이 앞으로 향후에 사람들이 더 규제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불안 심리도 더 가중되고 토끼몰이처럼 해서 좀 쫓기듯이 집을 살 가능성이 있다. 이게 큰 줄기의 제 말씀이고 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를 해라. 일반 세율, 그러니까 양도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매도를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에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정적으로 설령 묶인다 하더라도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 수도권의 그 전세 매물, 특히 최근에 그 2년 재건축 같은 경우는 2년 들어야지 분양권을 준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저렴한, 서울에는 저렴한 전세 가격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저렴한 전세 가격이 그렇다고 하면은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좀 서민들은 더 좀 살기가 힘들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책이 지금 서민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양극화가 초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서민을 더 죽이는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부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다. 근데 일부러 그런다. 왜냐면, 일단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죠? 계속 세금 올리고 있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원하는 거, 지금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층민이 많아지길 원한다. 하층민이. 그러니까 왜냐면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사실은 이게 오히려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쪽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씨가 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게 되면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층민을 늘리는 전략, 중산층이 아니라 하층민을 늘리는 전략. 그래야지 이분들이 지지를 할 거 아니에요. 지지를 보수보다는 진보. 그래서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한번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이 정책들이 사실은 일부러 지금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도 한번 같이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